우리가 싸워야 될 문재인 정권, 이 정말 간첩, 제가 간첩 문재인 정권이라고 얘기하는 얘기가 있어요. 이유가 있어요. 과거 김대중이나 노무현 같은 경우도 저는 꼭 대통령님이라고 좀 호칭을 붙여왔습니다. 글을 쓸 때 항상. 근데 문재인만큼 내가 대통령 호칭을 안 씁니다. 왜 안 쓰느냐? 문재인은 이미 뭐 다른 것도 수탁이 많아요. 다른 거 수탁이 많은데 그 중에 하나 핵심자 하나 둔다면은 2008년 광우병 사태 때 이놈은 우리나라 한우가 똑같은 미국의 사료책을 그대로 뺏겨와가지고 동물성 사료로 키운 한우에 대해서 우리 국민들이 한우가 위험한 걸 모르고 있어요. 모르고 한우의 SRM 부위까지 먹고 있단 말이에요. 36개월 선진국에서 다 버리는 폐기하는 36개월 이상 된 10년 된 소도 다 잡아먹고 있어요. 그걸 문재인은 알고 있었어요. 네? 한우가 위험하다는 걸 알고 있었어요. 근데 철저히 국민을 기망해가지고 뭐라고 했습니까? 피켓 들고 촛불 집회 참여해가지고 미국산 미친 소 니나 처먹으면서 네? 미국 가라고 이렇게 피켓 들었던 놈이에요. 그 놈이 간첩이 아니면 누가 간첩입니까? 도대체. 그런 자가 일곱 대통령이 있는데 이거 청와대 장악하고 있는데 어떻게 그런 자를 우리가 대통령이라 말할 수 있냐고요. 최소한 내가 문재인 당신에게 분명히 내가 경고하는데 네? 당신이 광우병 사태 때 국민을 철저히 기망했고 그거로 인해 가지고 지금 우리 대한민국 국민들은 한우의 SRM 부위를 어릴 때부터 먹어온 거예요. 쉽게 말하면 뼈를 고아가지고 촉수, 소머리 다 먹지 않습니까? 소머리. 소고기 다 소머리국이 다 먹잖아요. 소머리 국밥 해가지고. 뇌가 SRM 그 위험 인자가 60%인가 70% 가까이가 발견되는 게 뇌예요. 그거 하루 다 먹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나라 국민들만 전 세계에 비교했을 때 30대 젊은 층까지도 이미 뇌질환 환자들이 뇌졸중이라든가 네? 이런 걸로 쓰러지는 환자들이 많다는 겁니다. 이게 팩트예요, 이게. 그런데 문제는 저런 인간, 저게 인간입니까, 솔직히? 네? 저게 인간이면 어떻게 저럴 수가 있어요? 최소한 이명박 정부 때 2008년도에 들었어야 이명박 정부에서 한우에 대해서 동물성 사료를 금지하는 사료공정서가 개정이 됐어요. 아예 이제 그 반추동물인 그 풀만 먹는 그 동물이 이제 반추동물이라고 잡식성 동물을 이제 그 비반추동물이라는데 우리나라는 이제 그때까지만 하더라도 2008년까지만 하더라도 반추동물에서 유래되는 동물성 사료를 먹이는 건 금지했지만 비반추동물에서 유래되는 동물성 사료는 반추동물에 먹일 수 있게끔 사료 공정서가 돼 있었어요. 그래서 제가 그 문제를 그때 당시 한나라는 찾아가 상의하고 왜 공개 안 하냐니까 만약에 이게 공개가 돼버리면 우리나라 축산농가가 작살난다고. 완전 근본부터 완전히 박살난다고. 그래서 빨리 대안부터 수립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라고 나한테 신청 부탁을 하더라고. 그래서 그래도 당신들은 저는 솔직히 동의는 못하지만 그래도 네? 그렇게 하는 거에 대해서 저 문재인 저놈들보다 낫다는 생각에 내가 그때 넘어갔었는데 결국 문재인 정권 때 그 이명박 정권 때 한우에 대해서 동물성 아예 비반추 동물까지 포함한 모든 동물성 사료를 그 반추동맥에 식용하는 것을 금지시키는 그 사료 공정서가 개정이 됐어요. 그때서야. 이게 팩트입니다. 팩트. 네? 이런 팩트들을 2007년도 같은 경우는 그 강기가 알잖아요. 민노당. 과거 민노당 의원이었던 강기가 아시죠? 한복 입고 수염 기르고 막 날라차기 하면서 그 공중부양하던 놈. 그 놈이 한우에 대해서 동물성 사료를 금지하는 법안과 동물성 사료를 키우는 한우에 대해서 유통을 금지하는 법안을 낸 사람 중에 장본인이에요. 강기가 왜 18인이 그 법안을 개정했는데 노무현 정부 때 그게 폐기가 된 거예요. 2007년, 2008년도니까. 이게 팩트입니다. 팩트. 2007년도에 폐기됐습니다. 그래서 문재인 네? 저는 대통령이 얘기하는데 그자가 만약에 지금이라도 국민 앞에서 그때 강우병 그 거짓 선동의 그 핵심에 섰던 자기가 알면서도 몰라서 그렇다면 그 다음에 용서할 수 있는데 알면서도 철저히 국민을 기망하고 했던 그 행위에 대해서 석고대자라는 거예요. 지금에서 석고대자한다면 나는 그 사람이 그래도 대통령을 일단 호칭을 붙여줄 겁니다. 하지만 석고대자 하지 않는다면 그냥 절대 대통령이 일 수도 없고 그 100% 간첩 많습니다. 저는 분명히 간첩이라고 그 이미 공개 다 했고 그리고 최근에 보십시오. 북핵 위기에 이래가지고 이렇게 위기스러우니까 자기가 이제 한반도 문제는 이제 우리가 결정해야 된다? 정신 나간 놈 아니에요. 미친 놈 아니에요. 북한에게 어떻게 한반도의 안전이 문제입니까? 전 세계 평화의 위협의 문제인데. 네? 북한이 핵을 보유하면은 이란도 핵을 보유할 것이고, 네? 그럼 일본이 핵을 보유할 능력이 없습니까? 네? 그러게 핵 도민하고 다시 이러면 전 세계가 평화 무너지는 거예요. 전 세계의 평화와 안전이 직결된 게 북한 핵입니다. 그런데 문재인은 저 또라이 같은 놈이
그 북핵 문제는 우리나라 이 땅에 전쟁이 나면 안 된다. 우리 스스로가 그걸 결정해야 된다. 이런 미치광이 짓을 국민이 또 다시 또 기망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서 이번에 또 어젠가요, 그젠가요? 또 탄도미사일 쏘았잖아요. 쏘고 나니까 쇼를 하죠 또. 네? 뭐 그 공군을 하여금 뭐 폭격 훈련하래 가지고. 네? 지금 뭐 장난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또 추가 도발하면 뭐 하겠다? 결국 말장난 국민에 철저히 기망하고 속이고 있는 게 문재인 정권입니다. 네? 더 이상 속아서는 안 됩니다. 최소한 박근혜 정부 때나 네? 이명박 정부 때는 그들이 북한이 제주 도발하면 한 단계 한 단계 더 제재를 가해왔지만 문재인 정부 안 하잖아요. 게다가 지금 사드만 해도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성주호에 가가지고 사드 그 배치 관련해 그렇게 우리가 집회해봤는데 네. 문재인이가 한 얘기가 뭡니까? 임시 배치하자, 임시 배치. 네. 그리고 뭐 환경영향평가. 지금 나라가 지금 절단나게 생겼고 나라가 전쟁의 화마가 거의 눈앞에 들이닥쳤는데도 아니면은 그냥 그 또 상식적인 거 다 알잖아요. 평화를 구걸해서 넌 나라가 세계 유례에 어디 있었냐고요. 근데 문재인은 여전히 이제 평화를 구걸하고 있거든요. 구걸. 북한에다가. 네. 전쟁만큼은 안 된다. 평화에 구걸하고. 그건 뭡니까? 평화를 구걸한 나라는 그 나라의 노예가 되는 겁니다. 그 나라의 조공을 바치든가. 쉽게 말하면 북핵 김정은에게 앞으로 우리가 굽신거리면서 제발 우리 목숨 살려달라. 당신 다른 거 다 줄게요 하면서. 국민에게 그걸 강요하고 있는 거예요. 북핵 김정은의 노예로 대한민국 국민들을 강요하고 있는 이게 대통령입니까? 대통령이 할 수 있나요? 이런 미친 매국노를 어떻게 우리가 대통령을 존중합니까? 네? 당장 끌어내려야 될 자죠. 이런 문제가 지금 너무나도 산적합니다. 산적한 과정에 마지막으로 제가 꼭 부탁드리는 건 그겁니다. 네. 앞서서 제가 그 유튜브 통해서 제가 얘기한 사실이 있는데 지금 우리 애국 보수 진영 분열할 때 아닙니다. 정말 분열할 때 아니에요. 지금 우리가 정말 똘똘 뭉쳐야 될 때예요. 우리 동지 간에 함께했던 동지가 좀 부족한 부분이 있으면은 내가 그 부분을 채우면 되잖아요. 그게 동지 아닙니까? 네 잘하는 거 지켜보겠다. 팔짱 딱 끼고 네 잘해 한번 보자. 하나도 딱 눈에 딱 거슬리면 끄집어내. 그게 동지예요? 그거는 동지 아닙니다. 네? 그렇게 하는 자들은요. 우리 속에 애국 시민들 속에 들어가 있는 간자들이에요. 간첩 세력들입니다. 우리 분열을 조장하는 그런 세력들이라고요. 이번에 내년 당장 지방선거가 이제 눈앞에 있고 내년 지방선거가 한 4, 5월 달에 시작되면은 올 연말부터 실제 이제 예비후보 등록이 됩니다. 후보 등록되면은 최소한 이번 달, 다음 달 9월이죠. 9월, 10월부터는 최소한 이제 공천 이제 여러 가지 이런 것들을 치는 엄청나게 거기에 다 이제 매몰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이런 상황에서 우리가 분열을 또 한다? 이거는 내년 지방선거 우리가 만약 대패를 해버리면 이건 더 이상 우리가 문재인이나 저 간첩 정권, 네? 그 종북 세력도 우리가 비난할 자격이 없어요. 우리 스스로 대한민국을 무너뜨리는데요. 특히 들고 나오면 뭐합니까? 우리 스스로 헐떡 비난하고 조롱하는데 네? 그런 자들이 네? 어떻게 저 종북 세력들 철저하게 수십 년 동안 네? 한 가지 이념으로 철저히 교육되고 세뇌되고 조직화됐던 그 세력에 맞서서 어떻게 이긴단 말입니까? 100% 지는 싸움이에요. 대한애국당 조원진 의원요. 착각하지 마세요. 지금이라도 조원진 의원이 그나마 대한애국당의 정당으로서의 그 존재 가치를 간다고 하면 물론 그래요. 저 좌파 진영은 당이 엄청나게 많습니다. 여러 개 있어요. 한두 개가 아니에요. 대여섯 개, 최소한 대여섯 개가 이제 군소정당이 다 있어요. 그래도 선거 때만 되면 하나 뭉칩니다. 그렇게 본다면 우리 애국보수진영, 자유한국당, 바른정당, 우리 새누리당, 대한애국당 뭐 그리고 뭐 2개 정도 더 있는데 있어도 괜찮아요. 하지만 최소한 조원진 의원이 우리 태극기 민심을 기반으로 해가지고 하는 게 맞다면은 그 대한애국당 창당의 그 중심에 있는 거짓된 그 본질을 떨쳐버려야 됩니다. 분명히 당신들이 대선 직후에 새누리당 지도부를 향했던 온갖 거짓말들, 온갖 유머들, 온갖 이제 중상모략들 거기에 대해서 거기 당원들에게 철저하게 사죄하십시오. 오늘 오후에 하는 걸 알고 있는데 오늘 만약에 당신들의 창당대로 저도 지켜볼 텐데 거기서 그동안 당원들에게 실망을 주고 상처를 주고 했던 행위에 대해서 네? 용서를 구하는 행위를 하지 않는다면 저는 대한애국당 반드시 그는 무너지게 돼 있기 때문에 저는 절대 용서 안 할 겁니다. 마지막 기회를 주는 겁니다. 그 안에 대한애국당이 들어있는 특정 종교 세력들 내치십시오. 그들이 있는 한 그들은 보수 괴멸을 위한 작전 세력들일 뿐이고 그리고 대한애국당이 가장 그 근간에 있던 그 거짓된 부분에 대해서 분명히 틀어내지 못한다면 대한민국도 한 말도 못 갑니다. 제가 가장 염려하는 그거예요. 딴 거 없습니다.
우리 순수한 태극기를 달때 순수한 애국 동지님들 또다시 상처받을까봐, 또다시 상처받고 좌절하고 완전히 주저앉을까봐, 그게 가장 두려운 거예요. 지금은 그럴 때가 아니거든요. 그래서 당원, 거기 그쪽에 참여하고 있는 당원들한테도 정말 제가 당부드립니다. 어쨌든 지금 우리 새누리당이 제 역할을 못했고 대안 역할을 못했고, 물론 이제 사무총장이 구속되는 바람에 중앙당 조직도 완전히 거의 와해 직전까지 갔다가 그나마 신도당 위원장들이 협력을 해가지고 어떻게든 살려보겠다고 좀 바둥바둥 하고 있는 이런 와중입니다. 이런 와중이기 때문에 우리도 이제 그런 것까지 대안을 제시 못한 것에 대한 책임이 있기 때문에 대한애국당 가신 동지님들 판단은 여러분들 몫이지만, 그래도 부탁드리는 거는 진짜 이번 다시는 분열로 가서는 안 된다는 거. 이번 이제 지방선거만큼은 우리가 정말 전략적으로 자유한국당하고 이제 뭐 연대를 하든 해서도 반드시 이번 지방선거 우리는 승리를 거둬야 됩니다. 승리를 거둬야 되고, 우리가 대한 정당이 있어야만이 자유한국당 내에 있던 기존의 기득권 세력들이나, 뭐 기득권 세력 무조건 나쁜 건 아니겠죠. 그 이기주의 세력들, 기회주의 세력들, 이런 세력들을 우리가 견제할 수가 있어요. 우리가 만약에 여기서 우리가 주저앉아 버리면, 우리 대한민국이 주저앉아 버리면 대한민국당은 어차피 무너지기 때문에, 우리가 새누리당마저 우리가 주저앉아 버리면 또다시 정치권에 매번 매 선거 때마다 비난만 하다 보면 그 세월 다 보내버려요. 아무것도 바뀌는 것도 없이. 이제 우리가 정치를 바꾸보자고 우리가 정당을 만들었고 거기에 참여한 거니까, 우리 새누리당 남아있는 외국 동지님들도 정말 더욱더 결속해야 되고, 그리고 대한애국당으로 진실을 모르고 넘어왔던 동지들도 다시 한번 생각해 주시길 간절히 부탁드립니다.